반갑습니다. 즐금파생꾼입니다. 2018년도 5월 25일 매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그냥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지수를 심하게 밀어버렸죠. 심하게 밀어버렸고, 오늘은 제가 개발하기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개발하기 떨어졌습니다. 개발하기 떨어졌는데 어제 야간장에 제가 글을 올렸었는데 풋을 잡겠다는 글을 제가 올렸었죠. 그죠?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최저점에서 한 7시경 7시죠. 매수를 하고 운동을 하고 오니까 수익은 엄청나게 나가지고 있고, 뭐 엄청나게 해봐야지 30만원이지만 엄청나게 나가 있고, 수익이 나 있어서 팔았는데 팔자마자 어제 급등이 아니고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또 풋을 한번 잡아야 될 때가 왔는데 300풋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300풋 36원 또 35원, 일단 35원 정도의 주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원 36원인데 이 자리가 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한번 주문 넣어 보고요. 어제 야간장이 어제 완전 대박장이었는데 어제 잡았던 종목이 요거였네, 그죠? 예. 어제 제가 잡았던 종목인데 58원에 제가 잡았거든요. 지금은 맛이 가버렸지만 58원이 59원에 잡았거든. 제가 이걸요 7시 잡았던데 어디 갔노 보자. 요 자리네, 그죠? 요 자리 7시 요 자리였는데 딱 58원 찍을 때 59원에 평균 단가를 해가지고 13개 들고 있었거든요. 13개 들고 있다가 68원 10시니까 67원이구나. 67원에 던졌네요. 제가 10시 정도에 운동하러 갔다 왔다가 던졌는데 보합에 걸어놨거든요. 69원이 보합이었을 거예요. 이게 68원이었구나. 68원이 보합이었는데 보합 바로 밑에서 66원이었구나. 66원에 제가 던졌는데 34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34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팔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10분 상간이네요. 10분 상간에 갑자기 급등을 하더니만 60원짜리가 200원 가버렸어요. 참네, 기가 막힌다, 그죠? 요거 봉 하나가 보시면 16%, 26%, 26%, 66% 합쳐가지고 지금 300%거든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350%, 약 400% 정도 올랐는데 아쉬운 건 없습니다만 오늘 305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오늘 305가 얼마인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75원이네요. 75원. 한 10% 정도 올라가 있는데 75원이고 어제 야간에서는 100원 마감, 고점은 200원.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241%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요. 아침에 후폭풍이 한번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침에 후폭풍이 한번 있지 않을까. 오늘 개발학은 뭐 앞으로도 개발학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개발학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나오면은 풋은 또 죽어버리는 거죠. 풋은 또 죽어버리고
콜은 콜은 콜대로 마이너스고 풋은 풋대로 마이너스고 어제 야간장에서 200% 300% 올랐던 것들이 지금 10% 정도 뭐 20%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놀고 있으니까 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먹을 때 제대로 먹었어야 되는데 또 제대로 못 먹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침에 시황을 올리면서 풋을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패. 아침에 한 50%, 40%, 50% 올랐다가요. 거의 보합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 풋 매매는 실패. 아침에 어, 콜을 잡을까 풋 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풋이 낫다 싶어가지고 풋을 잡았는데 잡자마자 급락하고 본전에 털고요. 다시 또 급락하길래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놔뒀어요 그냥요. 예. 어제 돈 벌었으니까 어제 주야로 돈 벌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욕심버리고 적당히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뭐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미래 보합선에서 노는데 오전에 이렇게 놀면은 오후장에 또 이렇게 한번 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오후장에 30% 4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침에 제 뷰가 틀렸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제 뷰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로는 아쉬운 게 없다지만 어제 제가 팔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300% 올라갔는데요. 제가 들고 있었던 돈만 그대로 들고 있었어도 뭐 대략 한 6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지 그죠? 150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600만원 벌 수 있는 찬스였는데 이걸 못 먹었단 말이죠. 이걸 못 먹고 이 뒤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그래서 혹시나 제 말 듣고 매수한 사람 있으면은 빨리 일어나서 팔아라고 제가 얘기 드렸지 그죠? 예, 지금 400%짜리인데 지금 어, 목말로 오늘 아침에는 지금 보합이 돼 버렸어요. 예, 참 웃기는 일인데 이래서 시세는 줄 때 팔아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일단 선물 지수가 1포인트 정도 하락에 머물러 있고 종합주가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5월달 이후에 이제 빠르면 6월달인데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예, 미국 FMC 회의 6월달 중순쯤에 있겠죠. 그때쯤 돼서 이번 만기의 키포인트는요. 아마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직까지 만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일주일, 2주일 보시면 일주일하고 요 2주일 하고도 지금 4일 남았는데 거의 보름 넘게 남아있지 그죠? 예, 보름 넘게 남아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번 달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할랑하게 놀았다 생각하시면 이제부터는 조금 변동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이걸 들었으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아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금리 인상 될 시점에서 주가가 또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외 변수가 나왔던 게 이제 북한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북한입니다. 북한인데,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가 북한입니다. 근데 어제 트럼프가요, 역시 조금, 장사꾼인 게요. 예, 트럼프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자, 이대로 북미 회담을 해버리면요, 미국이 북한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어, 좋은 말만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가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회담 결과도 괜찮았고요. 한미 회담 결과도 괜찮았고 그런데 어젯밤에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밤이었고 미국 시장으로 아침이었죠. 아침으로 그렇게 글을 올렸단 말이죠. 뭐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뭐 공식적인 게 아니라 트럼프가 나 안 해. 대신에 다음에 좋은 기회 때 만나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요, 미국이 만약에 부시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런
회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가는 국가가 되는 거고,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그죠? 남한이 아니죠. 한국이죠. 한국은 여전히 좋지 않은 관계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적대 관계에서 미국과의 협상 또는 중국과의 협상 이렇게 해서 한국과 관계없이 사실은 북한은 뭐 제재가 풀리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에도 이제 전쟁이 없어지는 나라가 될 뻔한 상황인데요. 김정은의 의도, 그리고 어제 미국의 어떤 입장,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요.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불바다 얘기 나오고 뭐 미제 뭐 이렇게 양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김정은은 정상적으로 핵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미국은 나와라. 이런 어조로 어제 방송을 했단 말이죠.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같으면은 다 치워. 깽판 넣어버리고. 왜냐 그러면요. 협상이거든요. 이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미국에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이 핵이 없어가지고 북한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도 핵이 있고요. 일본도 핵이 있었지, 그죠? 예, 물론 맞은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북한도 뭐 구식이든 아니면은 뭐 신식이든 핵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최악의 경우에요.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걸 흔히 불량국가라고 하는데, 북한은 불량국가입니다. 예, 불량국가다 보니까 뭐 열받으면 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은 가능성이 1%도 있으면요. 정치 논리이기 때문에, 정치 논리라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정치 논리거든요.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용해 먹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한 일종의 쇼는 맞습니다. 예, 없애려면 없애는 거고, 뭐 전쟁하려면 전쟁하는 건데 전쟁도 힘들고요.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장쇼는 아니고요. 위장쇼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쇼는 맞습니다. 정치적인 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기 싫은 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빤스까지 벗어주는데 미국에서 점점점 더 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야, 빤스 말고 빤스도 벗고 너 이제 꼬치 털도 틀어라. 예, 꼬치 털도 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요. 미국 트럼프가 어, 보통 사실 또라이가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을 또라이감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던 유형의 대통령은 절대 아닙니다. 아프리카 힘없는 나라의 콩고 뭐 이런 힘없는 나라 이디오피아 이런 데의 뭐 독재적인 어, 스타일의 대통령으로는 봤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 명 있잖아요. 야당의 대표 한 명 있지, 그죠? 예, 그 사람처럼 격이 틀리지만 둘이 격은 틀리지만 유사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어,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뭐 전쟁 쇼다 하고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완벽한 정치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부터 시작해서 그죠? 부산, 울산,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경북과 경남 쪽이지 그죠? 어, 콘크리트 지지층이 30%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도 30%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로서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 70%는 자유한국당에 좋은 얘기가 없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잡을 수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쇠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30%란 말이죠. 그 안에는요,
뭐 대한애국당 같은 뭐 태극기 부대 가는데 뭐 미국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흔드는 사람도 있고 엄마 부대도 있을 거고 뭐 어버이 연합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면 샤이 보수라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보수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수는 보수인데 아예 부끄러워. 이렇게 부끄러워서 자기가 보수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하면은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54% 정도 뭐 지지율이고 자유한국당이 뭐 20%도 안 되는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막상 선거를 가면요 막상막하됩니다. 막상막하에서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표가 갈 거예요. 뭐 예를 들면 60대 40 또는 뭐 54대 뭐 4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박빙으로 합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숨어있는 보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보수입니다. 태어나면서 보수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른들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은요 전쟁도 겪어봤고 또 가난도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과 가난에 대한 공포감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게 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대도 이제 20년 정도 지나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이제 40대 있는 사람들이 이제 60대가 될 거고, 그럼 저희들의 생각, 우리들은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 가난을 겪어본 것도 어릴 때 잠깐이었지 그렇게 가난에 찌들고 살지 못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중심이 되면은 또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어른들은 예전에 전쟁이라든가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보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보수로 그냥 살아갑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뭐 민주주의 탄압이라든가 뭐 주사파 이제 미국의 북한의 어떤 그런 사상 같은 거 뭐 그런 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군부 탄압 그죠? 박정희 때 또는 전두환 때 군부가 일반 시민들을 탄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깨어납니다. 정신이 깨어나면서 진보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보수들이 대한민국에는 숨어 있어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선거를 하게 되면 보수표가 몰리게 돼요. 그래서 계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수가 괴멸한다든지 뭐 그런 우려 또는 진보가 완전 독식을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생기면 이런 보수들 숨어있던 보수들 뭐 샤이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보수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정치 논리는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치 논리입니다. 정치 논리 장사꾼이죠. 300원에 물건을 사고 싶은데 북한에서는 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400원 안 될까? 사고 싶은 돈은 300원인데 400원 안 될까? 이렇게 합니다. 북한은 900원은 되겠는데 그 이하는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겠죠. 일단 알았다. 그럼 알았다. 네 말 알았다. 네 뜻은 알았으니까 어, 좀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협상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되냐 그러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정치 논리라고요. 노벨 평화상을 타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 트럼프입니다. 이제 중간 선거가 올해 12월 달입니까? 내년 12월 달입니까? 이제 다가왔지 그죠? 이제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4년 4년을 또 해야 됩니다. 4년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선거 우리나라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선이지 그죠? 지선을 이겨야 됩니다. 지선을 이겨야 되고 우리나라와 틀리게 우리는 직접 선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직접 선거 아니에요. 구간 단위로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 이렇게 단위로 선거를 해서 표를 많이 받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표가 많아도 그 구간에서 적으면 지는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재선을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장사를 하는데요. 예, 1,000원에 달락하는 사람과 300원에 사고 싶은 사람, 그 미국이 너무 한 거지, 그죠? 예, 한 700원쯤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1,000원을 달라고 하면은 700원 정도는 줘야 협상이 되는데 300원 부르고 앉아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양보를 해서 700원까지 하자. 내심은 700원은 받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700원이라고 해버리면 미국이 700원 안 줄 거니까 1,000원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택도 안 되게 3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서로 논리가 안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한 600원 정도에서 합의를 보게 되겠죠.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시 우리나라 시장은 또 초급등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또 한 400%, 500%줄 때 되는데, 이제 문제는 6월 달에 이제 만기가 다가올 때요.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과 이제 북한 관계가 또 문제가 됩니다. 금리 인상은 대악재고요. 이제 북한과의 다시 재협상, 그러니까 뭐 타결 안 돼도 관계없어요. 재협상이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나라 또 시장은 단기적으로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협상만 나와도. 그러니까 타협은 언제 될지 몰라도 재협상만 나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장중에 일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존하는 거죠.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상에 대한 대악재냐, 아니면 북한 뭐 북미 회담에 대한 재협상이냐. 그래서 조금 헷갈려졌습니다. 원래는 금리 인하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 하나의 악재만 봤기 때문에 만기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방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현물도 잡지 마라, 잡지 마세요, 살 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저는 6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걸로 봤거든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오늘 개발한다, 당분간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 북한 악재가 나왔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후폭풍. 반드시 후폭풍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후폭풍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근데 또 협상 타결이라는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약간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전반적으로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38원에서 그냥 반등 나와버리네요. 아깝네. 요거 딱 찍고 갔어야 되는데. 네, 일단 저 한 30% 40% 올라가셨다 했죠, 그죠? 오후장에, 그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요거 찍고 바로 올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고 제가 알 바도 아니지만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어제처럼 뭐 단방에 그냥 계좌가 뭐 풋 같은 경우에는 400% 올라가고 콜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나버렸죠. 예, 그런 악재 속에서 또 오늘은 반대로요. 어제 반토막 났던 풋이 살아나고 콜이 살아나고 어제 400% 올랐던 풋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비쩍 말라버렸어요. 참 이거를 정치 논리가 주식장도 이렇게 좌우를 하는 걸 보면은 참 시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데 방향을 잘 맞춰봤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돈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어제 제가 풋을 최저점에서 잡고 400% 올라가는데 단 30만원 먹고 던졌듯이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시장에 돈은 많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명확한 리미트가 있다. 뭐 유식하게 영어를 썼는데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빨리 깨달아서
못 먹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지 말자. 저는 그렇게 오늘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미국 장은 내려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장은 당분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전에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개발락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았고요. 시장은 조금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했어요. 이제 회물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는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8만원 정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 상태인데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를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방어하고 있고요.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38,000원 정도 찍었다가 오늘 35,750원 정도에서 다시 보합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단타를 위한 현물에서 제가 예전에 많이 매매했던 게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아침에요. 티슈진이 1.6% 하락했습니다. 1.6%. 하락해서 시작까지 바로 급등시켜 버렸어요. 0.9% 급등시켜 놨어요. 몇 프로 먹었습니까? 2.5%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러면 이거 3천만원 정도면은 얼마입니까? 70만원이죠. 70만원. 뭐 5천만원이면은 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티수진이 지금 40% 종목이에요. 전극은 40% 종목이에요. 그럼 2천만원 있으면은 2.5배를 더 살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살 수 있어요. 2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6천만원 살 수 있는 거죠. 2.5배니까. 5천만원입니까? 하여튼 5천만원 잡아 2.5배니까 5천만원. 5천만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시초가에 이런 거라. 시초가에 들어가서 탁 튀자마자 바로 팔아먹어버려요.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요. 티슈지는 지금 상승 추세거든요. 예, 상승 추세로 돌아섰어요. 얘가 단기적인 매물대 어제 제가 말씀드린 38,000원대 한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찍고 나면은 다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4만원 갈지 5만원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야 38,000원쯤 오면 내가 좀 판다 이거. 왜냐 그러면 그때 와서 이 단기 매물대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으면은 저는 정리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 추천을 안 하지만 정리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때요. 저는 이거 잡았습니다. 몰빵으로. 미수 몰빵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미수 몰빵 잡아가지고 딱 튈 때 바로 팔아먹는 거라. 그럼 70만원 벌잖아요. 저는 그런 매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즉 당일 청산하는 거를 좋아해요. 당일 청산. 그래야지 내가 오늘 돈을 가진 거 아니에요. 물론 더 크게 먹기 위해서는 보유도 해야 되겠지만 보유를 1,000만원 가지고 보유를 해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보유를 해가지고 500만원 버는 거고요. 2천만원 가지고 보유를 안하고 500만원 버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해봤잖아 그죠? 2천만원을 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는 거하고요. 보유를 해서 500만원 버는 거 25% 먹는 거지 그죠? 2천만원 가지고 500이니까 20% 수익이네. 25% 수익이네요. 2천만원 가지고 25% 수익을 내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은 2천만원 가지고 그냥 매일 하루에 20만원, 25만원 벌어서 500만원 버는 게 편합니까? 저는 후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는 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2천만 원이든 2억이든 가지고 2억이든 간에 뭐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간에 꾸준하게 벌고 싶으면요. 보유를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날 때 청산을 하는 거예요. 수익에 청산을 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저 은행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 있지 않습니까? ATM 기계 있죠. 은행이든 슈퍼에 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기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계. 무상으로 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흔히 말하면 샘솟는 석유입니다. 샘솟는 석유. 끊임없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은행 가서 직불카드 하나 만들어서 끊임없이 뽑아내면 됩니다. 그냥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매일매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티슈 뽑아내듯이. 그런데 경찰이 뭐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조사 안 해요.
왜? 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가 돈 버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합법이니까. 여러분들 조사 안 합니다.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번 돈 가지고 빼는 거니까. 그게 가능해요. 마음의 안도, 마음의 안심 이런 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ATM 기기 하나 딱 잡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습니다. ATM 기기에다 현금을 뽑는데 현금이 없어요. 이제 하도 뽑아제끼니까. 그러니까 보안요원이 한번 우연히 참게 이제 제가 돈을 뽑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3월 달에 900만 원, 한 1,400만 원 벌었을 때 그죠? 이제 돈을 인출하려고 돈을 찾고 있는데 앞에 옆에 이제 보안요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오더라고. 아, 요즘 이거 원래 은행에서 이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현금을 찾아가고 채워 넣고 그렇게 하는데 이틀 만에 계속 이 돈을 찾아야 되는 기라 2, 3일 정도 만에 막 돈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기라 그래서 가더라고. 아, 이거 뭐돈 현금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가지 하면서 이래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저거든요. ATM 기계는 현금이 꽤 많습니다. 한 뭐 얘기 들어보니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근데 일반 사람들도 뽑아가잖아요. 근데 저처럼 주기적으로 뭐 400만 원씩 1000만 원씩 뽑아가 버리면은 현금 말라버리죠. 그러면 또 보안요원이 와 돈을 치워넣어야 되거든. 얼마나 좋아요. 미안하긴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어, 마치 휴지 각에서 휴지를 뽑아내듯이 현금을 속속속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현물 일단 티슈진 한 종목 빼고는 제가 보고 있지 않는데 티슈진 오늘 약간 보합이네요. 다행스럽습니다. 이 대외 악재, 북한 관련해서 엄청난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합에 머물러 있고요. 어제 제가 요즘 어제부터 해가지고 매일경제를 보고 있는데 어제 매일경제에서 광명전기를 또 침을 튀겨가면서 이걸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광명전기를 딱 차트를 한번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사지 마라 그러지 그죠? 올라간 종목 사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LG전자처럼 이렇게 쌍봉 찍고 뭐 쌍봉 찍다니까 올라간 종목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게 2,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 갔는데요. 이런 종목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어제 막 엄청나게 추천을 하더라고 보니까 어제 좀 올랐거든요. 마이너스에서 조금 올랐거든 어제. 뭐 장중에 한 5%,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거의 뭐 플러스 4% 났네 그죠? 그래가 마이너스 딱 봐도 21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죠? 21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21선 지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이 전문가들이 보면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21선 지지하고 급등, 21선 지지하고 급등.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여기서 조금 먹었다가 조금 먹었다 한 방에 다 날라가 버렸어요. 한 방에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1선이 깨지고 31선, 33일선은 깨지고 3일선 여기 있습니다. 21선과 33일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어. 양봉이 나왔어 지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이격이 커지면요. 이거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모르겠다. 33일선이 요거 파란색이거든요. 요거하고 현재 주가 시가가 3,400원이잖아요. 이거 하고에 이격이 커져 버리면은 이격을 좁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현문하시는 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지난번 교육 못 받으신 분들 이거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가들도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책에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저한테밖에 못 들어요. 어떻게 시장에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못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때 5명 받았습니까? 좀 설명드려봤자 여러분들한테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못 듣게 되면은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다음에 못 써먹으니까. 그래서 게시판에요. 이거 못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평선 이격이라든가 거래량 이거 못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나 꼭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게시판에다 글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시간 잡아가지고 그분들 따로 얘기를 한번 드릴 테니까
질문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예, 아무 말 대잔치도 괜찮고요.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뭐 한 분이 대표로 그냥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로요, 교육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제가 날 잡아서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럴까 싶어서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요, 녹음했는 게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 프로그램 제가 바꿨거든요. 예, 돈 주고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무상으로 무료를 하니까 한 번씩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4만 원 결제하고 이제 어, 되는 걸로 바꿨는데, 이걸 꼭 들어야 돼요. 이걸요. 거래량과 이평선. 이건 현물 하시는 분들 기본이에요. 현물과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기본이에요. 기본이기도 하고요. 필수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건요. 저 매매 중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요. 현물 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면 절대 못 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질문을 안 하다가요, 이렇게 이평선 다 깨지고 나니까 뭡니까? 질문한단 말이죠. 얘 보세요. 21선 지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디 지지합니까? 33일선 지지하잖아요.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죠? 33일선 지지하는 거. 왜 이렇습니까? 그냥 그래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5분 이상이 모이셔가지고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5분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 분이 대표로 글을 올리셔가지고요,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고 나면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분석이 불가능해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줄었지, 그죠? 거래량 줄고요. 대량 거래량 보세요. 대량 거래량 있죠. 대량 거래량 있고 양봉입니다. 양봉이니까 뭐 매수세가 많은 거예요. 개인들 다 쳐물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요. 개인들 여기서 쳐물렸습니다. 지금 개인들 평균 단가는 여기 쳐물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왜 물리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쳐물려 있고요. 현재 가격은 여기에요. 그러면 얼마 물렸습니까? 대략 5천원 정도에서 물렸는데 지금 3,500원 합니다. 그러면 1,500원 내렸죠. 30% 손해봤어요. 지금요. 30% 손해봤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걸 만약에 누군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이면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해석을 할 수 있는, 차트를 읽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 이거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이날에 추천했다가 쬐끔 먹고 오늘 갑자기 20% 날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뭐 10%대 13% 14%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여기서 개인들 쳐물렸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파란색이죠. 팔아먹고 있는 게라 지금. 거래량도 없고 매이자들이요, 시초가에 사가지고 올리면서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시초가에 왕창 잡아가지고. 왠지 오늘 대북 관련주들은 하한가가 같이 보였는데 하한가 안 갔잖아요. 하한가 안 가면서 20%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쳐올렸어. 그러고 팔아먹고 있는 게라. 근데 개인들은 없어요 지금요. 매니저들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네들 아침에 사가 단타들이죠. 쉽게 하면 그죠. 단타들, 큰손 단타들이 아침에 잡아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거야. 모습은 양봉인데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33일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21선까지 다시 간다. 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몰라 이거요. 이렇게 되면 해석 못합니다. 갈 수도 있어요. 가면 어쩌라고? 네가 잡아라 했니까 이 가격 아닙니까? 4,500원. 그러면 이걸 추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해야지. 그럼 떨어진다고 할까? 회원들한테 맞아 죽으려고? 회원들한테 회비를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았는데 300만 원 받아먹고 계좌 반토막, 3분의 1토막, 3분의 2토막이지 그죠? 30% 박살내라 버렸잖아. 회비 받아먹고 배짱하고 올라간다고 얘기 말 못하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이 하나밖에 없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투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럼 어쩌라고? 보유하란 말이죠. 그거나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돈 벌라는 얘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LG전자 얘기했잖아요. 쌍봉 찍고 떨어지면 잡지 말라고. 자, 이런 거 잡지 말라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근데 요거만 딱 보면은 뭡니까? 많이 내렸네 이거거든. 예. 여기서 보면 많이 내렸거든. 그러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 그럼 뭡니까? 이거 잡아도 될까요? 뭐 상한선 맞춰보고 뭐 잡아도 될까요? 잡아도 되죠 당연히. 올라가는데. 근데 떨어지면요. 바로 떨어져 버려 이렇게.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거야. 예? 이러다가 만약에 악재가 나와가지고 지금처럼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면요. 바로 이런 게 나와요. 바로 이런 게. 이런 음봉이 떨어져 본다고. 주제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다 깨져버려요. 이게 주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뒤로 해석 못해요. 이건요. 해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바닥권에 있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바닥권에 있는 걸. 물려도 안 주고요. 자, 봐요. 티슈진입니다. 얘는 이걸 고점이고요. 이날 상장했어요. 상장이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 달. 그리고 나서 주가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져. 자,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고 여기가 시초가거든. 이 자리가 시초가예요, 지금요. 시초가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쭉 떨어져 여기까지 들었어요. 여기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4만 원까지는 한번 찍을 거고 5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했잖아요. 바닥이거든, 이거는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는 거라. 이 시간이요. 짧으면은 한 석 달, 길면은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6개월. 그럼 이게 3만원 5천원에 잡아가지고 4만원에 팔면은 얼마입니까? 5천원 먹었으니까 15% 정도 먹고요. 이거 5만원 가게 되면은 15,000원이니까 한 50% 수익 나겠네요. 현물은 그런 거예요. 현물은 1년 투자해가지고 15% 벌면은요 정말 엄청난 수익인 겁니다. 그리고 1년 투자해가지고 40% 50% 수익 내면요 이거는 대성공이에요. 그냥 현물은 그래요. 맞잖아, 그죠? 은행에 넣어놔봐야지 이자 2%도 안 주는데 15%뭐 4에서 50%. 근데 이거는 빠르면 3개월 안에 올 수도 있고요. 늦으면 6개월 안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지. 가드를 칠 거란 말이지. 가드를 칠 거란 말이지. 일단은 지금 단기 바닥이고 떨어져 봐야 3만 원이잖아요. 떨어져 봐야 3만 원. 근데 3만 원까지 갈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없는데 뭐 일단 떨어져 봤자 3만 원인 거고요. 어이구 주가 올라가네. 뭐 보합까지 올라가 버리네요. 얘를 취소를 해야 되나? 겁나네. 괜히 매매해가지고 손실 나면 짜증 나는데. 녹화하는데 그죠? 손실 나면 짜증 나는데. 야, 이 콜이 보합까지 올라오네요. 와, 마이너스 50%에서 얘가 따블라 버렸네 오히려. 얘는 박살나 버렸고. 일단 3호는 한번 체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해 나봐야지 뭐 5만 원이니까. 녹화를 하다가 이렇게 체결이 되면요. 제가 머리가 좋지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이 그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말도 하면서 매매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ELW나 현물은 가능해요. 그게 느리기 때문에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은 그게 조금 힘들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옵션에 리딩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거 나쁜 놈이지, 그죠? 왜 나쁜 놈입니까? 결국 물려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35원이나 36원이 오늘 바닥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에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오늘 저점은 35원이나 36원일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결됐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32원까지 밀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럼 뭐야? 10% 손해보는 거예요. 10%. 그러면 거기서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뭐 올라온다. 32원에서 1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 뭐 오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5호장 들어가 35원 다시 왔어요. 본전 왔어요. 던져버리겠죠. 사람들이요. 그죠? 그리고 나서 40원 50원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에이 씨발 가거든. 근데 더 최악인 경우에는 32원 왔는데 32원에서 팔았으면 그나마 10%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재수없게 더 떨어져 가지고 뭐 25원까지 와버렸다. 반토막 돼버리죠. 다음날은 더 주고 나는 거죠. 보유할 수도 없고 뭐 가져갈 수도 없고 싸지도 못하겠고 누지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의 리딩은요
저 같은 진짜 초바닥을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초바닥을 잡는 사람들 이외에는요 리딩 못합니다 이거.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요. 10번 중에 5번 맞춰봐야 5번 맞춰봐야 이건 깡통이에요. 이거는 10번 중에 9번도 깡통이에요. 제가 만약에 매매를 안 하고 제 매매를 안 하고 제가 회원들을 모집해서 순수하게 객관적으로만 시장을 본다 그러면요 한 달에 매매 한 20거래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 매매를 하고 매매 횟수 한 2, 30번 정도 국한시키면 여러분들 1000만원 벌 수도 있고 1억 벌 수도 있어요. 제가 매매를 안 한다면 그럼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되거든. 어제처럼 오늘 개발하기입니다. 풋 잡으세요. 딱 해놔보면 아침에 풋 잡은 사람 다 50% 먹었다 아닙니까? 그럼 1000만원 질른 사람은 500만원 먹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약에 어제 종가에 제가 하락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풋을 잡았으면 야간에 그죠 400% 먹고 팔아먹었어요. 1000만원 잡았으면 4000만원 됐어요. 제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리딩만 한다면 여러분들 돈 벌게 해줄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저하고 같이 지내신 분들 보면 알겠지 그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벌어왔으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제가 그럴 생각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속지 마라. 예, 그런데 속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10번 중에 9번 맞추는 게 아니라 1000번 중에서 999번 맞추는 실력 되는 사람이 있으면 리딩을 받으십시오. 10번 중에 9번 맞춘다고 해서 리딩 받으면 안 되고요. 10번 중에 7번은요 병신짓이고요. 10번 중에 5번 맞추는 거는 또라이입니다. 그거는. 그런 걸 리딩 한다고 하면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바닥 종목에서는 잡아도 크게 손해 안 본다는 얘기죠. 예, 이런 바닥을 잡으면 물려도 금방 복구된다. 근데 방금 봤다시피 광명전기나 이런 종목들은 이래 되면요 답 없어요 이거요. 뭐 이까지 떨어질 제가 보기 이까지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이거 그냥. 이까지 내려와야지 매수를 합니다 이거. 2700원 와야지 저는 매수할 거예요 이거. 지금에서는 매수 안 합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도 여기 네모도 아닌가 이거는. 관심 없어요 이거는요. 이 종목은 삭제입니다. 근데 어제 추천하더라고 이런 종목을. 이래 될 줄 몰랐겠지 당연히. 근데 이 종목이 뭡니까? 대북 관련주잖아요. 대북 관련주. 그럼 북한에 하고 문제 생기면은 이게 종목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북한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북한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리라는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트럼프가 보통 사람입니까? 어이구야 또 올라가네. 일단 한번 체결되는지 한번 보고요. 32원까지도 보이긴 한데 일단 32원에도 조금만 걸어놓고 한 2만원이라도 한번 벌어보려고 한번 매매를 해볼게요. 36원, 35원, 제가 보기 35원 같긴 한데 32원까지도 일단 한 두 틱 정도 먹으면은 한 5만원 정도니까 얘보단 얘가 나을 것 같은데 매매하기가. 근데 기왕 이걸로 제가 봤으니까 그냥 이걸로 계속 매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5원, 36원. 야, 그러지 마라. 35원 주고 가라. 이놈 새끼야. 아유, 36원 처음에 넣어놨다가 취소하고 35원 받는데. 이런 경우 내 물량만 딱 먹고 올라가거든요. 36원에 잡으면 좀 불안하잖아. 지금 깨질랑 말랑, 깨질랑 물랑한데. 요럴 때 내 물량만 딱 먹고 딱 올라가 버리면 한 틱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불안 안 하거든요. 그래서 35원을 받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35원 깨지면 32원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물량만 체결시키도 5개 만원밖에 안 되네 그죠. 일단 35원을 찍지도 않네. 위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36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녹화를 중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굳이 만원 2만원 먹자고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물론 뭐 더 올라간다 30-40% 올라간다고 얘기했지만은 어제처럼 400% 올라가면 뭐합니까? 나는 30만원 먹고 던져버렸는데 그 매매 자체가요 그렇게 매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 벌고 있는 거거든요. 300% 노렸었으면 제가 진짜 깡통 찾겠지 그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런 거 안 바랍니다. 그냥 30만원 번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간에 23만원 벌었고 야간에 34만원 벌었고 저 만족합니다. 하루 만에 60만원 벌었는 거 70만원 벌었는 거 만족합니다.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죠? 이거 좀 아쉽네요. 집중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뭐 일단 그래요. 일단 기왕 1위 됐는 거 물량 취소하고요. 녹화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녹화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현물 이야기 좀 드렸고요. 가상화폐 이야기 드렸고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를 할 때는 괜히 자꾸 눈이 가네요 지금. 요 잡아가 요 먹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가상화폐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달러. 그제 9,000달러였는데 세월이 참 세월이 무상하네요. 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기고 있네 그죠? 네, 바닥에서 기고 있고 조금 특이한 상이라 하면 요 지점에서 810만원에서 지지하고 있네 그죠? 상한선 20%에서 지지하고 있네요. 이런 자리는 확인받아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지 그죠? 근데 뭐 저는 이런 거 지저분하게 먹으려고 사진 않습니다. 얘는 결국 112만까지 떨어졌네요. 이야 대단하다 그죠? 그냥 막 투매가 나오네요. 이게 막 투매 나왔다가 급등 와 이거 12만원에서 바로 14만원 가버렸네요. 2만원이니까 15% 정도 올랐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5원에 체결되는 모이네. 와 플러스 장이 플러스 났습니다. 대단하다. (2,000원) 해봐야 뭐 돈도 안 되지만은 일단 2,000원이라도 한번. 얘가 옵션이 콜이 플러스 났네요.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이해할 수 없어. 32원을 35 이건 예상 못했는데 오늘 시장이 플러스 난다는 건 전혀 예상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이네 지금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대단하다 진짜. (32원까지) 내려왔네요. 32원에 이거 위험한데 별로 잡고 싶진 않은데 일단 이렇게 보내버리네요. 시장 진짜 징합니다 징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야지. 35원까지 37원까지는 가겠나 싶은데 보합선까지는 정말 대단하네요. 더블 나버렸어요. 저점 대비가 3배나 버렸네요. 추세 하단이지 그죠? 추세를 꺼놨었는데 추세 하단입니다. 32원이 6깨지면 던지면 그만이고요. 돈 많은 손에 보면 5천원 손해면 되겠네요. 52원 깨질 때 던져봐야 뭐 손실은 없다고 봐도 되니까. 가상화폐 보다가 이거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또 이걸 보게 되네요.
가상화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거를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겠네. 돈 3,000원인데 5,000원인데도 32원 체결되고 30억 많이 가버리면 또 한 3만원 4만원 손해보니까 3만원 손해보려니까 아깝지 그죠. 예. 돈 어제 제가 인터넷 쇼핑하고 했는데 들어간 돈이 한 7만원 정도 되잖아요. 7만원이면요 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7만원이면 그 70만원 벌 필요 없어요. 7만원 하면 돼요. 7만원이면 벌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시황 올려드렸죠. 318.10까지 올라가겠냐 했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딱 318.10입니다. 이거는 진짜 예상 못했던 순간인데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왔네요. 30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이래 되면은 예상 못한 상황이 오면 이제 사람은 당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금 물량을 줄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네요. 이 물량도 취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왠지 실수 같은데 32원을 체결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안 시켜주네요. 일단 물량을 틀었으니까 뭐 3개지만 틀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잡아도 되겠네요. 일단 가상화폐 이야기는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